안녕하십니까. 권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어제 나왔죠. 판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인 노소영 간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이 이혼 사건은 세기의 사건이라고 할 만하죠. 지금 SK그룹이 우리나라 재벌 중에 아마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3인가요? 4인가요? 근데 이러한 그 대그룹의 총수가 이혼을 하고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자체가 조 단위가 나온 아마 이런 판결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 1심 판결에서는 그때 재산 분할액이 665억을 인정했는데요. 근데 이번에는 1조 3,808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고요. 위자료는 1심에서는 1억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20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금액 자체가 그 1심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이 너무도 차이가 나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은 뭐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이혼 사유가 있느냐, 그 다음에 이혼 사유가 있다면 부부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의 각자의 그 기여율이 얼마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탄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, 그 다음에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,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요. 뭐 이분들은 이제 1988년도에 결혼하셨고 애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애들에 관한 부분은 없고 또 양측이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그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위자료 청구가 있어서 이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,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게 문제고,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워낙 그 재산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재산이 얼마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, 그 다음에 그 재산 형성의 그 각자의 역할을 몇 대 몇으로 보느냐,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SK 관련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모두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. 그리고 그 SK 주식이 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그 노소영 씨의 그 기여한 비율을 35% 인정했어요.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65%, 노소영 그 씨는 35%. 1심에서는 그 60%, 최태원 회장이 60%, 그 다음에 노소영 씨를 40%라고 했다가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이 기여한 비율을 최태원 회장이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, 실제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액이 이제 4조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 이제 노소영 그 씨가 낮아져도 가져가는 돈은 1조 3,800억까지 늘어나 버리게 된 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산의 형성에 노소영 씨가 그럼 무슨 기여를 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최태원 씨는 노소영 씨나 노소영 일가인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을 안 받았다,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노소영 씨는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당시 국유기업이었던 SK텔레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SK에너지 있죠? 그거를 받은 거 아니냐. 그거에 어차피 노소영과 노소영 부모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,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,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했냐면 맞다.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SK가 고도성장, 국유기업을 흡수하고 그 국유기업들도 보통 회사가 아닌 SK텔레콤, 그 다음에 SK에너지, SK증권 등이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면 SK라는 예전에는 성경이라는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겠느냐. 그래서 그 역할이 있다고 보고 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에
기여를 35%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그거를 평가해 보니 거의 4조에 이르는 돈이 되던 거죠. 그래서 그거에 35%를 주니까 1조 3,800억 정도를 그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로 노소영 씨에게 줘야 된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된 겁니다.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.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자료입니다. 1심에서는 어차피 이 결혼이 깨진 거는 그 최태원 회장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고 아이를 낳고 하는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. 그리고 제일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위자료를 1억으로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20억으로 올렸습니다. 통상 그 이혼 사건에서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여자와 불륜이라든가 따로 살림을 차렸다 하더라도 통상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항소심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20억까지 늘어나서 앞으로 사실은 위자료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사람마다 사실은 그 느끼는 고통 어떤 피해 의식은 다르잖아요. 뭐 돈이 없는 사람과 아주 많은 사람,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, 없는 사람,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풍습이라든가.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5천만 원을 넘는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인색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나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5천만 원 주면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나요?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20억으로 한 것은 아주 좀 발전적인 어떤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10억, 뭐 20억, 5억 이렇게도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이번에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재산분할 대상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보통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들,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 상호 생활하고 있는 동안까지가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사실 뭐 바람 피든 뭐 아니면 집을 나가든 부부 생활이 사실상 단절이 된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재산의 기여라든가 이렇게 이제 있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. 우리가 그런 거를 파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가서 사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사실은 노소영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그 같이 산 여자인 분한테 219억을 지급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유로. 근데 그거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아주 유례적인 그런 판단을 항소심에서 했더라고요. 아마 뭐 그것까지 아주 지금 혼인의 그 순결, 일부 일처제 제도의 취지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나쁜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사는 그런 또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넣어서 그 피해자에게 그 배우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법원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결정도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그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넣느냐. 그 다음에 과연 그 노소영 씨가 재산 분할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, 근데 뭐 노소영 씨가 결혼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소영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보다는 그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이 그 SK 그룹을 이제 밀어준 권력을 가지고서 도와준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2심 법원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거를 재벌과 권력이 유착한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럼 법원은 정경유착을 통해서라도 그 재산이 늘어나게 하면 그거를 기여한 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자의 딸에게 그 재산을 주는 게 맞는지를 고민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정경유착이 그래서 이제 재벌이 크고 그 돈으로 권력자와
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상호 공생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SK그룹이 그 흐름을 보면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도 대통령 딸이랑 결혼하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면서 재계 3위, 4위까지 올라왔다면 그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? 없이도 잘했다?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거를 35%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정경유착에 그러한 권력 부분이 35%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고스란히 권력자의 딸이 다 갖게 하는 거는 과연 또 타당한 것인지 그러면 그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결국 그 돈 있는 재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게 맞는지 이것도 뭐 생각해 볼 문제긴 하지만 이 사건은 이 이혼 사건은 특이하게도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의 딸과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이 만나서 또 엄청난 부를 일궈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 일을 하면서 파탄이 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사건이라서 사실 일반 이혼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들, 특히나 권력을 가졌던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행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돈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부가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재판을 맡았던 판사님이 과로사로 사망하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SK 주식이 이거를 이제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1조 3천억을 주려고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최태원 회장의 지배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SK그룹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데 뭐 판사님이 그것까지 고민할 이유는 없으시겠죠. 다만 이 우리가 통상하는 이혼 사건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룰들이 깨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에게 1조 3천억 최고로 많이 인정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던 정경유착 1988년도 결혼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부정부패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러한 사건으로 그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점에서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우리 재판 중에 이혼 사건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많은 걸 바꾸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많은 변화를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최태원, 노소영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착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클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 이상 그 최태원, 노소영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해설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